네, 다음은 56강 근저당권의 효력과 확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근저당에서는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전 55강에서 했던 채권액은 5억 5천이고 그 다음에 그 최고액은 5억일 때 그거가요. 그 다음에 변경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이미 우리가 다 변경할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해서 보면 되니까. 근데 그게 시험에 또 자주 나왔다는 겁니다. 다른 하나가 바로 근저당권의 확정입니다. 근저당권의 확정이라는 것은 저희 그 증감 변동하고 대리점 계약 생각을 해보시면요. 가령 12월 31일 날 결산하기로 결산기를 정했다. 이렇게 되면은요. 그 전까지는 어떻습니까? 확정되어 있지 않다가 이때 가령 뭐 1월, 3월, 4월 계속 공급을 했겠죠. 근데 만약에 다른 채권은 변제가 됐고 1월, 그 다음에 3월, 5월 요때 공급했던 게 남아있으면 이 잔존채무로 피담보 채무가 확정되는 것. 그걸 근저당권이 확정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근저당권이 확정이 되면요. 이거는 등기부에 이름만 근저당권으로 되어 있지. 이름만 근저당권 되어 있지. 이제 이 채권은 어떻습니까? 확정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일반 저당권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보통의 저당권하고 똑같다.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이제 부정성도 완화되어 있지 않고 부정성도 인정이 되는 그러한 부분이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간단히 먼저 생각하실 거예요. 자, 12월 31일 날 확정이 됐고요. 그래서 1, 3, 5월 이때 공급을 했던 4억으로 원본이 확정이 됐습니다. 4억으로. 그런데 대리점 운영은 계속 해야 되겠죠. 그러면 확정 이후에 만약에 1월 달에 다음 해가 되겠죠. 다음 해 1월 달에 물건이 가령 5천만 원. 요 물건이 공급됐다. 이 근저당권으로 이 새로운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원본 채권 이거는 담보될 수가 없겠죠. 왜? 이거는 일반 저당권하고 똑같으니까. 그런데 그거는 새로운 원본 채권이고요. 원본 채권은 더 이상 담보되지가 않는데 자 지금 여기서 4억으로 확정이 됐으면 그 다음에 이 4억을 이제 변제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둘 간에 그 대리점 계약에 따르면 이 4억에 대한 이자 등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후에 확정 후에 발생을 하는 이자나 지연 손해금 이러한 것들은 원본 채권이 아니라 일종의 원본에서 발생하는 부수 채권이라는 거. 자, 요거는 담보돼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그 근저당권자가 돼 보십시오. 당연히 이거는 담보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통상의 저당권도 1억 빌렸다. 1억만 담보되는 게 아니라 360조에 의해서 어떻습니까? 원, 이, 위, 손실, 이자나 위약금, 손해배상 이런 것까지 담보가 되죠. 원본만 담보되는 게 아니라 물론 이자나 위약금은 약정이 있어야 되고 또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등기했을 때 대항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요거 이제 전제는 전제지만 그래서 이러한 부수채권은 계속 담보가 되게 된다. 이러한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근저당권이 확정되는 시기 이 확정 시기와 관해서는요. 일단 두 문자로 종, 경, 파 해서 논의가 되는 게 이 종료가 됐다. 종료했다는 말은요. 결산기가 도래했다. 또는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을 전등했는데 이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었다. 경우에 따라서는 기간은 정함이 없었는데 그 설정 계약이 해지가 되었다. 이런 식으로 다 끝나게 되면 이때 남아있는 잔존채무로 피담보 채무가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시험에 나오는 것은요. 이 경매 신청이 자주 나옵니다. 경매 신청이. 그러면 어떤 경우를 생각을 하냐면 경매 신청은 이 경우를 생각하는 겁니다. 갑소유 부동산에 이제 을이라는 애가 1번으로 을이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고 2번 병이 후순위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을이 스스로 신청했다.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스스로 신청을 했다. 이때는요.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를 신청을 했다는 말은 끝나는 거죠. 둘 간의 관계는. 그러니까 이때는 신청 시에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을이 신청한 게 아니라 후순위 권리자 병이 신청을 했다. 병이 신청했다고 하더라도요. 물건 공급해 줄 수 있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미 채권 최고액을 정해놨기 때문에 지금 물건 내가 공급한 건 1억밖에 안 된다. 그런데 또 3억 원어치의 물건을 공급해달라고 한다. 공급해도 여전히 그 근저당권으로 담보될 수가 있기 때문에 병이 신청했을 때는요. 이 을의 근저당권이 소멸하는 시기, 즉 매각대금 완납 시에 요때 확정이 된다는 겁니다. 요 파는 뭐냐면 파산입니다. 파산이랄지 채무에 대한 그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있었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부분이 요 부분이 된다. 요 부분 그걸 꼭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을 해가지고요. 법원에서 경매 개시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경매 신청 시에 확정이 됐겠죠. 그런데 이 경매 신청을 취하했다. 그러면 채무 확정 효과가 번복될 것인가? 법원은 우습게 보면 안 되죠. 취하했다 하더라도 번복되지 않는다. 얘도 심심찮게 시험이 됐습니다. 시험이 출제가 됐고 이 지문의 이 판례의 매력은 뭐냐면 출제되면 정답으로 출제되는 경우가 심심찮게 있었다라는 거. 네, 그렇게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1번 피담보채권 확정 전에 근저당권의 효력. 그래서 다시 한번 근저당권의 특성은 피담보채권의 확정이 장래에 유보된다는 점에 있다. 그러므로 개개의 채권이 1월 공급, 2월 공급, 3월 공급 비록 피담보채권 범위에 들어가는 것이라도 피담보채권의 확정 전에 일어난 그 소멸 또는 이전 등의 권리 변동은 근저당권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게 바로 부종성이 완화되어 있다. 따라서 근저당권자가 그 개별 채권을 양도하여도 근저당권은 이에 수반하지 않고 부종성이 완화되어 있으니까 양수인은 근저당권을 가지지 못한다. 그래서 판례의 밑줄만 확인하시면 근저당 거래 관계가 계속 중인 경우, 즉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그 채권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 근저당권이 채권을 양수받은 양수인에게 이전할 여지가 없다. 그래서 저희 시험에서는 승계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양가로 3번 참고해서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2번 근저당권의 확정. 근저당권의 확정이란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의 원본이 확정되는 것을 말한다. 이로써 피담보 채권의 미확정 상태는 종료가 되고 근저당권은 등기부의 이름만 근저당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지 일반 저당권으로 전환된다. 그럴 때 양가로 2번 근저당권의 일반적인 확정 사유는 다음과 같다. 그래서 종경파가 나오는 겁니다. 존속기간이나 결산기를 정한 경우 기본계약에서 정한 결산기 또는 근저당 설정계약에서 정한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이 도래하게 되면 그때 근저당권은 확정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애초에 그 시기를 약정하였더라도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한 그것은 후에 연장될 수 있다. 존속기간, 최고액 변경할 수 있다? 예,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면 변경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 이제 니은번 가셔가지고요. 한편 결산기의 정함이 있더라도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그 도래 전이라도 기본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고 그 계약이 유효하게 해지되면 근저당권은 확정된다. 그래서 여기서 결산기의 정함이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를 한번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부푼 꿈을 안고 대리점을 차렸는데 힘들어가지고요. 도저히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담보 채무가 소멸해가지고 0이다. 결산기는 지금 12월 30일로 정해져 있지만 이때는 또 끝장낼 수가 있다. 그래서 가로에 보니까 피담보 채권이 전부 소멸하고 채무자가 새로 금전을 차용하는 등 거래를 계속할 의사가 없다. 도저히 나 이거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리고 채무는 전부 다 소멸되어 있고요. 그렇게 버리면 그때는 12월 전이라도 해지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 판례 박스에서 가장 마지막 부분, 마지막 밑줄, 네, 이 부분이 이제 기출이라는 것 말씀을 드리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는 근저당권 설정 계약에서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을 정하거나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기본적인 거래 계약에서 결산기를 정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존속기간이나 결산기가 도래 한때에 확정이 되지만 이 경우에도 도저히 못하겠다.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이 전부 소멸하고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새로이 금원을 차용하는 등 거래를 계속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존속기간 또는 결산기가 경과하기 전이라 하더라도 12월 30일이 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근저당권 설정자는 계약을 해지를 하고 자 해지했는데 피담보 해지했으니까 확정되죠. 확정이 되는데 이미 피담보 채무는 소멸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등기는 무효가 되어버리겠죠. 그러므로 근저당권 설정 등기에 말소를 구할 수가 있다. 다음 한편 존속기간이나 결산기의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러면 우리 민법에서 대원칙은요. 그 계약으로 기간을 안 정했으면요. 언제든지 끝장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 확정 방법에 관한 다른 약정이 있다라면 그에 따르되 이러한 약정이 없는 경우라면 다음 부분이 기출이라고 말씀드렸죠. 근저당권 설정자가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언제든지 해지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그때 남아있는 피담보 채무, 남아있는 잔존 채무로 피담보 채무를 확정시킬 수가 있다. 되겠습니다. 다음 3번. 근저당권자가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근저당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를 신청을 했다. 스스로 신청했죠. 그러면 그때 근저당권은 확정이 된다. 이는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거래를 종료시키려는 종경파에서 끝나는 거죠. 종료시키려는 의사의 표현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4번. 더 나아가 근저당 목적물에 대한 제3자의 경매 신청으로도 근저당권은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판례 사안으로는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신청했다. 우리 시험에서는 전세권자도 우선 변제권이 있죠. 담보물권의 성격이 있죠.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했다든지 이 경우에도 확정은 되나 그 확정의 시기에 대해서 판례는 그 근저당권이 소멸하는 시기 즉 매각대금 완납시라고 하였습니다. 5번. 채무자 또는 저당 부동산의 소유자에 대하여 파산 선고가 있거나 회생 절차가 개시가 되었다. 이때도 근저당권은 확정됩니다. 그러나 확정 사유가 아닌 것으로 저희 시험에 나왔던 것은 근저당권자의 사망. 상속하면 되니까 요거는 확정 사유가 아니다. 확정 사유가 아니다. 그거 하나 보시면 되겠고요. 3번. 근저당권의 확정으로 인하여 그 시점에 존재하는 채권으로서 피담보 채권 범위에 들어가는 것이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된다. 이와 같은 확정 근저당권은 이제는 기본적으로 그 개별의 구체적인 채권 이거를 담보하는 저당권으로 바뀐다. 그러므로 확정 후에 근저당권자가 취득한 채권은 피담보 채권이 되지 못한다. 즉 그 근저당권 담보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사항은 채권의 원본에 관한 것이고 새로운 거래가격에서 발생하는 원본에 관한 것이고 이자나 지연손해금 등 부수채권은 확정 후에 발생한 것도 담보됨은 물론이다. 이유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확정돼 버리면 보통 저당권하고 똑같고 보통 저당권도 원본만 담보되는 게 아니라 이자나 이런 손해배상금까지 담보가 되기 때문에 또한 이 부분도 기출입니다.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일반 저당권은 360조 단서가 있어가지고요. 1년분에 하나여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우선변제 받아갈 수 있죠. 그러나 360조 단서의 제한을 받지 않고 최고액까지는 담보가 된다. 2번. 확정 근저당권은 이제 보통의 저당권하고 똑같아졌으니까 이제 그 개별의 피담보 채권과 함께 양도될 수 있고 이 말은 분리처분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 피담보 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하게 되면 이때는 부종성에 의해서 소멸한다 되어 있고요.